나는 씹을 때 안 아픈데 잇몸 치료를 왜 받아? 난 나중에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할래. 좀 안타깝죠. 요새는 3D, CT랑 3D 프린팅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젊은 치과 의사들이 수술을 되게 못한다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기술에 의존해서 하면은 위험하죠. 제가 만약에 어디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피부 원장님 만나서 치과 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으신가 물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임플란트는 기술보다 뼈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는데 혹시 뼈의 몇 프로 정도가 남아있을 때 이런 시술이 잘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느냐에 따라 달라요.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스탠다드가 옛날에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길이가 12mm 정도 됐어요. 폭경이 5.0에 길이가 12mm. 지금은 스탠다드가 5.0, 8.5mm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고 표면 처리 기술이 좋아지면서 너무 긴 임플란트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한 10mm 정도 길이가 있고 폭으로 한 7, 8mm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 심을 수 있으니까 이상적인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할 건지 아니 그냥 뼈가 있는 방향에다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안 할 건지 오래 사용을 하실 거면 임플란트 방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좋은 방향에 심고 뼈 이식을 해서 오래 쓰시는 게 좋죠. 뼈 이식을 필요한 경우는 해야 돼요. 임플란트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뼈를 다시 이식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임플란트는 이런 원리로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있나요? 임플란트는 그냥 나사예요. 뼈에다 나사를 심고 그 나사 위에 뭔가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벽에다가 나사를 하면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여기다 나사를 심고 위에다가 이제 끼는 거죠. 그래서 이 끼는 게 이 힘이 나사에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철근을 심잖아요. 공사장 이런 데 보면 철근을 심는데 그 주변이 다 비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철근을 잡고 흔들거나 뭐 했을 때 훌러덩 빠지잖아요. 그 주변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거고 임플란트는 쉽게 얘기하면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왜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자꾸 떠요. 임플란트 시술 뭐 25만 원이면 받는다. 제가 이가 지금 안 좋기도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뜨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적정선이 있는지 그런 것 또한 궁금하긴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기는 한데 비용을 가장 싸게 받는 병원의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어디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냐. 그 가격에는 못 맞추죠.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치료를 진행을 못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들이 비용을 좀 깎아주셔도 결국에 더 싼 데 가세요. 뭘 얼만큼 잘 해드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고 우리 병원이 가지는 강점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금액만 놓고는 이야기는 어려워요. 병원에서 시술적인 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때 원장님 병원만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고객님들에 대한 응대가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환자분들한테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구나 라는 거를 서로 같이 이해를 하는 단계가 첫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그리고 나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상담할 때도 비용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치아가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오시면 이미 첫 단계는 돼서 오는데 치주질환 같은 경우도 치아가 되게 흔들리고 안 좋아서 잇몸 치료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은 그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서서히 안 좋아졌던 거예요. 나는 씹을 때 안 아픈데 잇몸 치료를 왜 받아? 난 나중에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할래.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치아를 어떻게든 하나하나라도 살려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과정이 있고 노력이 필요한 건데 좀 안타깝죠. 제가 최근에서야 시간 좀 내서 그것도 야간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치과를 가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치아가 굉장히 시리고 아팠는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시리고 아픈 게 없어지기도 했다가 한참 지나서 또 갑자기 시리기도 하고 근데 시리다가 시린 게 좋아졌다는 증상이 괜찮은 신호인 건지 그때라도 빨리 치과를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아가 28개가 있는데 28개 치아가 다 각가지 신경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들은 양치가 안 되거나 세게 충격을 받거나 우리가 손목 발목 삐듯이 다 삘 수 있어요. 그럼 걔가 되게 예민해져요. 특정 치아 한두 개가. 그랬다가 자극을 조금 피하고 안정이 되면은 괜찮아져요. 특정 치아가 시리거나 불편하고 아픈 경우는 괜찮아요. 충치 치료를 받았던 치아 중에 신경이랑 가까운 치아가 있어요. 근데 신경이 살아있는 저는 되게 피곤하면은 그 치아가 아파요. 근데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면은
하면은 통증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 몸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안 좋아졌다가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아졌다가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치아가 반복적으로 되게 심하게 계속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제가 20대 때 임플란트 처음 했거든요.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때는 고생을 한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20년이 훨씬 더 된 일인데 되게 오래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혹시 요즘은 임플란트 시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있으신지 또한 궁금합니다. 시술 과정은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요새는 3D, CT랑 3D 프린팅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절개를 안 하고 밖에서 그냥 드릴링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심는 방법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젊은 치과 의사들이 수술을 되게 못한다고. 너무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도스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게임 하려면은 메모리 잡아야 되니까 부팅 디스켓은 이 게임용 이거 다 잡고 막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예 안 배우고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근데 내비게이션 하다가 밀리거나 이러면은 플랩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힘들죠. 최신 기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기술에 의존해서 하면은 위험하죠. 나중에 사고 대처 능력도 좋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상악동 이식술 같은 경우도 무서워하세요. 치과에서도 수술을 하는 걸.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회사마다. 공기로 올리는 데도 있고 물로 올리는 데도 있고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올리는 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하다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옆으로 접근을 해서 구멍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걸 할 줄을 모르면 대처가 안 되죠. 어느 정도 실력을 쌓게 하려면은 적어도 한 5년은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어디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40대 초중반에 그 수술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갈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하고 병원에서 준 약 먹었는데 마취가 깨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진통제를 추가로 더 드시는 게 좋아요. 아픈 거를 굳이 참지 마시고 이게 한 이틀 가거든요. 지나면 좀 괜찮아지니까 약 먹어도 아프면 병원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참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베스트 치과 어디든가 훈남이 원장님 반짝 웃음 치아 걱정 안녕히 가세요.